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요즘 행보, 또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특히 그 로봇 공학 분야하고요. 또 반도체 시장에서의 전략적인 움직임들, 여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네. 요즘 인공지능 로봇 기술 이게 막 떠오르고 또 반도체 시장 판도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빠르게 변하죠. 그렇죠. 이런 시기에는 삼성전자 같은 큰 기술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짜느냐, 이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의 이런 결정들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삼성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정말 흥미로운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삼성이 미국에 있는 로봇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스킬드 AI라고 하죠. 여기에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36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는 소식입니다. 스킬드 AI. 이게 그 소프트뱅크가 주도하고 엔비디아도 들어간 그 투자 라운드 맞죠? 네, 맞아요. 시리즈 B 투자였는데 유해자 기업 가치가 무려 45억 달러, 거의 6조 원으로 평가받았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 삼성이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의 최대 주주잖아요. 네,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그런데 이번엔 왜 또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 투자했냐는 거예요. 그러네요. 하드웨어도 있는데 왜 소프트웨어에? 이게 제 생각에는 단순히 로봇 몸체를 만드는 걸 넘어서 이제 로봇의 두뇌 있잖아요. 두네요? 핵심 지능 같은 거? 네, 바로 그거죠. 핵심 지능 기술, 그리고 또 관련된 똑똑한 인재들, 이걸 미리 확보하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로봇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만들 그 소프트웨어 역량을 아예 우리 걸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애플이나 구글, 테슬라 같은 경쟁사들도 다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요. 하긴요.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그런 포석으로 봐야겠네요. 그러고 보니 곧 그 반려로봇 볼리도 나온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볼리. 그럼 이런 스킬드 AI 같은 데서 확보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볼리에도 뭔가 반영될 수 있을까요? 기대되는데요. 충분히 가능성 있죠. 뭐랄까, 로봇이 좀 더 똑똑하게 사람하고 상호작용하거나 주변 환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쓰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LG나 화나, 미래에셋 같은 다른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 스킬드 AI에 같이 투자했다는 점이에요. 정말요? 다른 기업들도요? 네, 이건 이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가 얼마나 지금 핫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산업 전반에 관심이 엄청나다는 증거예요. 와, 그렇군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걸 단순히 개별 로봇 제품 개발을 넘어서서 로봇 기술 생태계 전체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태계 구축이라. 확실히 삼성이 그리는 그림이 아주 크네요. 네, 근데 이런 미래 기술, 특히 로봇의 지능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결국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강력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핵심이죠.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마침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제조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 회사들이 DDR4나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처럼 AI 연산에 꼭 필요한 고성능 칩 생산에 막 집중하기 시작하면서요. 네, 요즘 HBM 경쟁 정말 치열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형 제품인 DDR4 생산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 그 결과가 아주 극적입니다. 수요는 여전히 꽤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DDR4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거의 90% 가까이 폭등했어요. 90%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2분기 계약 가격 상승률 전망치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 미국 관세 조치나 아니면 DDR4 단종 계획 같은 그런 외부 요인도 좀 영향이 있다고는 하던데요. 물론 그런 요인들도 있죠. 선제적인 재고 확보 수요나 투기적 수로 같은 것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역시 차세대 칩으로 생산 라인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삼성에게는 그야말로 이중 호재다 이렇게 분석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중 호재라?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거죠. 첫째는 아주 직접적인 건데요.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입니다. 당장에 이익. 그렇죠. DDR4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 지금 당장 삼성 메모리 사업부의 이익이 확 늘어나는 거죠.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 가치도 올라가고요. 네네. 그리고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요? 네, 이렇게 DDR4 같은 구형 제품에서 예상치 못하게 얻은 현금 흐름,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 좋은 거 만들어야죠. HBM 같은 거. 아니면 로봇 투자. 바로 그거죠. HBM 같은 최첨단 AI 칩 생산 라인을 바꾸거나 늘리는데 화성 17 라인 공정 전환이나 평택 피포 증설 같은 거요.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로봇 같은 미래 기술 투자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아하. 어떻게 보면 과거의 기술, 이 DDR4가 벌어다 준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수익 반등도 챙기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형국인 거죠. 와, 이거 정말 삼성한테는 좋은 기회네요. 네, 수조 원대 이익 개선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조 원. 대단하네요. 자, 그럼 메모리 쪽은 그렇고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쪽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어요. 아, 파운드리요? 네. 퀄컴의 자회사가 된 오토톡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 V2X 기술 가진 이스라엘 회사 맞죠? 퀄컴이 최근에 인수했죠? 맞습니다. 이 오토톡스가 삼성 파운드리의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 퀄컴 자회사가 삼성 파운드리를 쓴다고요? 흥미로운데요? 네, 최근에 그 오토톡스 경영진들이 삼성의 미국 오스틴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품질 검사, 이걸 오디시라고 하죠. 네, 오딧. 이 오디시랑 또 PPAT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PPAP. 이게 좀 어려운데 양산 부품 승인 절차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대량 생산하기 전에 최종 품질 승인을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PPAP면 진짜 양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꽤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배경 스토리를 알면 더 재밌습니다. 아, 또 뭔가 있나요? 퀄컴이 인수한 이 오토톡스, 사실 삼성이랑 원래 인연이 좀 있어요. 삼성이랑요? 어떤 인연이죠? 삼성이 2017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삼성 캐털리스트 펀드를 통해서 이 오토톡스에 이미 투자를 했었어요. 와, 미리 투자를 해놨었군요. 네. 그리고 원래도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 디지털 셰시라는 차량용 플랫폼에 삼성 메모리 LPDDR4X를 공급하는 등 협력 관계가 계속 있었고요. 아, 그럼 완전 처음 만나는 사이는 아니네요. 원래도 협력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파운드리 협력 가능성은 삼성이 지금 주력인 모바일 AP 외에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걸로 보이는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좀 다각화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정말 커질 테니까요. 네, 특히 지금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거의 꽉 잡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토톡스 같은 의미 있는 고객을 확보한다면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중요한 기회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쭉 종합을 해볼까요? 로봇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메모리 시장 변화는 또 유리하게 활용하고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파운드리 고객도 넓히려고 하고 이게 다 각각 다른 이야기 같으면서도 뭔가 연결되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해심은 이걸 통합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 전략이요? 네, 이게 다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큰 목표 아래서 착착 진행되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 목표는 바로 차세대 기술에서의 리더십 확보. 예를 들면 로봇이랑 AI를 결합한 기술이라든지 HBM 같은 첨단 AI 칩 같은 거요. 아, 미래 기술 주도권을 잡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원을 다각화하려는 거죠. 모바일 AP에만 의존하지 않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새로운 분야로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는 것. 네네. 이런 움직임들은 삼성이 단순히 시장 변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기술 트렌드를 오히려 지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도하겠다? 확실히 그런 야심이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삼성의 전략적인 행보가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스마트 기기나 자동차 아니면 우리 생활 환경 자체를 또 어떻게 바꿔나갈지 이걸 좀 지켜보시는 게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어떠셨나요? 좀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덕분에 저희도 삼성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삼성은 지금 보면 HBM 같은 첨단 AI 칩 생산 능력도 키우고 있고 동시에 로봇의 듀네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역량 그리고 또 몸체가 되는 하드웨어 역량까지 다 같이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양쪽을 다 잡고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강력한 기술, 그러니까 똑똑한 두뇌, AI 칩 플러스 소프트웨어와 잘 움직이는 몸, 로봇 하드웨어가 제대로 딱 결합했을 때 과연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 AI 칩과 로봇 기술의 결합이라. 네, 예를 들어서 아주 고도로 지능화된 기계랑 강력한 AI 처리 능력이 만나서 지금의 가전제품 수준을 넘어서서 산업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AI와 로봇의 진정한 융합이 가져올 미래. 저희도 앞으로 계속 주목해 봐야겠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